입사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JK리그룹의 젊은 대표 강진혁의 비서로 일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숨가쁘게 돌아가는 회사의 중심을 지켜왔다. 그는 완벽주의자라는 수식어가 아까울 만큼 치밀하고 냉철한 사람이었다. 사소한 서류 오탈자 하나, 회의 자료의 폰트 크기 하나까지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기에 초기에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그의 까다로운 기준에 맞추는 법을 터득했고, 이제는 그가 손가락만 까딱해도 다음 지시가 무엇인지 눈치챌 수 있을 만큼 손발이 잘 맞게 되었다. 사람들은 강진혁 대표를 향해 얼음장 같은 사람이라고들 했다.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일과 성과로만 사람을 평가한다고. 실제로도 그는 회사에서 늘 무표정한 얼굴이었고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으며 사적인 대화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사람이었다. 곁에서 지켜본 나 역시 그가 완벽한 철갑을 두른 채 타인과의 선을 확실히 긋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끔 그 단단한 철갑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그의 눈빛을 볼 때가 있었다. 늦은 밤, 불 꺼진 집무실 홀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깊은 피로와 고독이 묻어나는 뒷모습을 마주할 때면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곤 했다. 그 완벽함의 이면에 얼마나 많은 무게와 외로움이 숨겨져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 고독한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처음에는 그저 존경하는 상사에 대한 경외심이자 뛰어난 프로페셔널리즘을 배우고 싶다는 동경이라고 생각했다. 철저하게 공과 사를 구분하려 했었고 내 안에 흔들리는 감정들을 능숙하게 숨기는 법을 익혔다. 비서로서 그를 보좌하는 자리,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은 스스로에게 허락되지 않은 선이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해서 억지로 억누를수록 오히려 더 깊이 스며드는 법인가 보다. 커피를 가져다 줄 때 스치던 그의 서늘한 손끝 온도, 회의실에서 날카로운 지적을 던지던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 그리고 가끔 업무를 완수했을 때 건네던 짧은 칭찬 한마디까지. 그 모든 사소한 순간들이 내 안에 작은 틈새를 파고들어 어느새 커다란 감정으로 자라나 있었다. 내가 그를 향해 품은 이 마음은 단순한 동경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동료로서, 그리고 부하 직원으로서 절대 품어서는 안 될 위험한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그 마음을 깊숙이 숨긴 채 완벽한 비서의 가면을 고쳐 쓰곤 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바쁜 오후였다. 밀려드는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다음 주 일정 조율을 하느라 시계는 이미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무실 안은 고요했고 오직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만 낮게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 내선 전화에 짧은 벨소리가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들려온 것은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은 강진혁 대표의 목소리였다. 서윤 비서,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들어와. 통화는 그 한마디로 단칼에 끊어졌다. 평소와 다른 묘한 긴장감이 등골을 타고 서늘하게 흘렀다. 나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옷소울을 가듬고 그의 집무실 문 앞에 섰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상 너머로 앉아있는 강진혁의 시선이 차갑게 나를 세우며 나를 향해 꽂혔다. 그 속내를 도무지 읽을 수 없는 깊고 서늘한 눈빛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누군가에게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 될 극비 문서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가 말없이 내민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나는 오늘 밤이 아주 길고 위험한 밤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강진혁이라는 남자의 비서로 살아오면서 나는 그가 완벽함 외에 다른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어왔다. 감정의 동요라곤 찾아볼 수 없는 건조한 눈빛, 한 채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업무 처리 방식, 그리고 사적인 영역에는 그 어떤 침범도 용납하지 않는 철저한 방어선까지. 그는 내게 언제나 높고 견고한 성벽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성벽에 아주 미세한 틈이 생긴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착각일까? 한 비서, 이 보고서 검토는 이따 오후에 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 급한 사안은 아니니까요. 그날도 야근으로 눈이 뻐근해질 무렵이었다. 평소라면 사소한 오탈자 하나까지 날카롭게 지적하며 제작성을 지시했을 그가 내 모니터 화면을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던진 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는 묘하게 낯설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오늘 안으로 최종본을 마감해야 내일 미팅에 차질이 없. 지시를 따르죠.
피로가 누적되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법입니다. 비서실의 업무 효율을 관리하는 것도 제 몫이고요. 강진혁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자신의 집무실 유리문 너머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잠시 후 내 책상 위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유자차 한 잔이 놓였다. 직접 타온 것인지 아니면 비서실을 지나치며 남몰래 두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컵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서늘했던 사무실 공기를 미세하게 데우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강진혁은 요즘 들어 내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매섭고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사소한 수치 하나가 틀렸던 지난주 보고서부터 미팅 장소의 동선 배치, 심지어 내가 자료를 찾느라 무의식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던 버릇까지 그는 전부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내게 쏟아붓는 시선은 단순한 상사의 감시라기보다는 마치 예민한 포식자가 자신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치밀함에 가까웠다. 그의 이런 묘한 변화는 내 안에 잠잠했던 감정을 다시금 거세게 흔들어 놓았다. 무심한 친절 같기도 하고 혹은 철저한 계산에서 비롯된 업무적 배려 같기도 한 그 태도 앞에서 나는 늘 마음의 동요를 애써 숨겨야 했다. 어쩌면 그가 나를 향해 보내는 시선은 단지 훌륭한 비서를 붙잡아두기 위한 냉정한 전략일지도 모른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유자차를 한 모금 입에 머금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그때 조용하던 대표실 안에서 울리던 진동 소리가 잔잔한 공기를 깨웠다. 강진혁이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워낙 조용한 밤이었기에 그의 목소리는 불투명한 유리벽을 뚫고 고스란히 내 귓가에 박혀들었다. 평소 나와 대화할 때의 낮고 정제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속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서늘한 냉소와 함께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이 뚝뚝 묻어났다. 내가 감히 어디서 그런 짓을 벌여? 당장 그 자금 회수하고 내 눈앞에서 치워. 더 이상 기회는 없어. 이번에도 실망시키면 그땐 네가 가진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차갑고 잔인한 어조였다. 내가 알던 반듯하고 이성적이던 강진혁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순간 나는 숨을 멈춘 채 얼어붙고 말았다. 그날 밤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와 유독 다르게 무겁고 서늘했다. 시계 바늘은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나는 잠시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고 관자놀이를 꾹꾹 눌러 마사지했다. 피로가 밀려왔지만 내 머릿속을 더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강진혁 대표라는 사람을 향한 지독하고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지난 3년 동안 그와 일하면서 나는 그가 얼마나 철저하고 빈틈없는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껴왔다. 사생활의 그 어떤 부분도 타인에게 허락하지 않는 철벽남, 공과 사의 경계가 무서울 정도로 칼 같던 그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가 보여주는 행동들은 내 상식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었다. 서윤 씨, 오늘 아침에 마신 그 허브티 말입니다. 카모마일 베이스에 레몬그라스가 살짝 섞인 것 같더군요.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밤에는 마시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오늘 오후 그가 무심하게 던졌던 그 한마디가 다시금 귓가를 맴돌았다. 내가 어떤 차를 마시는지, 내 위장이 언제부터 안 좋아졌는지, 그는 어째서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는 걸까? 내가 회사 근처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온 날조차 그는 은근슬쩍 내 책상 위에 양배추즙을 올려두곤 했다. 처음에 나는 그저 상사가 부하 직원의 건강을 챙기는 세심한 배려 정도로만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단순한 배려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선 집착에 가까운 시선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마치 그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산된 시야 안에 가둬두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서늘해졌다. 우리가 과연 단순한 대표와 비서의 관계일 뿐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혹은 그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과거의 시간 속에 숨어 있는 것일까? 내 과거 속에는 결코 기억나지 않는 빈틈이 존재하지 않았다. 평범하게 자라 평범하게 입사한 나인데 어째서 그는 내 삶의 구석구석을 이토록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걸까? 의심의 불씨는 한번 지펴지자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며 내 심장을 거칠게 두드렸다. 내가 요즘 피곤하긴 한가 봐.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일어났다.
복잡한 머릿속을 환기시킬 겸 대표실 안에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을 마저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강진혁 대표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집무실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웠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대표실 내부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정돈됨마저도 지금은 사람을 압박하는 숨막히는 공기로 다가왔다. 나는 그의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결제 서류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죽 데스크 매트를 바로잡고 만년필을 펜꽂이에 꽂아 넣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책상 구석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던 두툼한 서류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평소 보던 업무용 파일과는 완전히 다른 비주얼이었다. 짙은 남색의 두꺼운 표지 위에는 붉은색 글씨로 살벌할 정도로 엄격한 보안 등급을 뜻하는 마크가 찍혀 있었다. 그 밑에는 칼로 자른 듯 날카로운 글씨체로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대외비 한서윤, 내 이름이었다. 내 눈을 의심하며 손이 멈칫 굳어버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 서류는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강진혁의 책상 한가운데 가장 은밀한 곳에 내 이름을 쓴 보안 문건이 놓여 있는 걸까? 사무실 안은 적막했다. 야근 시간이라 그런지 빌딩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 오직 내 심장 소리만이 귓가를 맹렬하게 때리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강진혁 대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랍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두툼한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지침이나 지난 프로젝트의 비공개 기밀 문서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나의 안일한 기대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이게 도대체 뭐야? 종이 위에 정갈하게 적힌 글씨는 분명 대표님의 것이었다. 그 속에는 내가 이 회사에 첫 출근을 했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일과가 일기처럼, 아니 완벽한 관찰 일지처럼 기록되어 있었다. 내가 그날 어떤 옷을 입고 출근했는지,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사내 카페에서 누구와 몇 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회의 중에 어떤 실수를 할 뻔했다가 가까스로 모면했는지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 심지어 내가 힘든 내색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입꼬리를 올리며 지어 보였던 억지 웃음의 순간까지도 정확한 날짜와 시간 단위로 적시되어 있었다. 소름이 돋아 온몸에 잔털이 곤두섰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차갑게 흘러내렸다. 단순히 상사가 비서의 근태를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의 시야 안에서 그의 완벽한 통제하에 세밀하게 분해되고 수집되어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버티고 서 있다고 믿었지만 어쩌면 그건 거대한 우리 안에서 조련되던 것에 불과했던 것일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채 멍하게 서 있는데 문득 지난주 사내 식당에서 선배 동료가 무심코 내뱉었던 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너 강 대표님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다 안다고 생각해? 은주 씨가 지난번에 사표 던지고 나간 이유가 단순히 업무 때문인 줄 알아? 그 뒤에서 대표님이 어떻게 손을 썼는지 알면 너 소름 돋아서 여기 못 다닐걸? 대표님은 우리 전원의 사생활부터 약점까지 다 쥐고 흔드는 사람이야. 절대 눈밖에 나면 안 돼.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경고가 지금 이 순간 손에 쥐인 서류와 함께 묵직한 공포가 되어 가슴을 짓눌렀다. 동료들이 왜 그렇게 강진혁이라는 이름 앞에서 숨을 죽이고 미세한 표정 변화에도 전전긍긍했는지 비로소 뼈저리게 이해가 갔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회사의 모든 것은 대표의 손바닥 안에서 굴러간다는 것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서류를 당장 덮어버려야 한다는 이성이 경고를 보냈지만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묘한 집착이 손끝을 붙잡았다. 대체 다음 장에는 뭐가 있는 거지?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기려던 찰나였다. 딸각 찰칵. 복도 저편에서부터 들려와서는 안 될 익숙하고도 서늘한 금속 마찰음이 귀를 파고들었다. 그것은 이 시간에 절대 들릴 리 없는 사장실 전용 마스터키가 문을 열 때 나는 소리였다. 이어 낮고 정제된 구둣발 소리가 차가운 복도 바닥을 울리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손에 쥐고 있던 종이장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텅 빈 집무실 안에서 유독 크게 울리는 것만 같아 나는 급히 서류를 접어 품에 숨기려 했다.
하지만 그 행동은 너무나 늦었고 동시에 너무나 조급했다. 뭐 하는 거지, 서윤 씨? 낮고 차분하지만 그 속에는 얼음장 같은 서늘함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내리꽂혔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분명 회의에 참석하느라 1시간 뒤에야 돌아올 것이라 예상했던 강진혁 대표였다. 나는 황급히 몸을 돌리며 얼굴에 평정심이라는 가면을 더 씌우려 했었다. 입꼬리를 어색하게 올리며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를 짜내려 했지만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대표님, 회의가 일찍 끝. 말을 채 잊지 못하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시선이 내가 방금 전까지 들고 있던 책상 위에 서류 더미로 향했기 때문이다. 강진혁은 내 변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성난 발걸음 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천천히 다가왔다. 구두 소리가 귓가를 때릴 때마다 숨이 턱 막혀왔다. 그의 키가 워낙 크고 체격이 압도적이라 그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마치 거대한 그림자가 나를 집어삼키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공기가 급격히 희박해지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며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가 내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섰다. 훅 끼쳐오는 그의 서늘하고도 진한 향수 냄새가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다. 강진혁은 손을 뻗어 내 어깨를 스치듯 지나쳐 책상 위로 다가갔다. 그리고 내 시선을 피하지도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숙여 책상 구석에 아슬아슬하게 펼쳐져 있던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집무실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시계바늘 소리조차 멎은 것 같은 정적 속에서 강진혁의 시선이 서류에 적힌 날짜와 글자들을 훑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분노나 당황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더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강진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려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방금 전까지 숨기려 했었던 모든 비밀과 두려움이 그의 그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 낱낱이 비쳐 보이고 있었다. 속내를 가늠할 수 없는 그 서늘한 눈빛이 내 심장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다. 서늘한 집무실 안, 강진혁 대표가 방을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내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어내리고 있었다. 방금 전 그가 내게 던졌던 의미심장한 시선과 가라앉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혹시 내가 서류를 보았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일까?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을 차갑게 적셨다. 더 이상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직감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책상 서랍 하단을 다시 붙잡았다. 잠겨있던 비밀 서랍은 아까 살짝 틀어진 틈새 덕분에 조금의 힘만 주어도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두꺼운 파일철이 고요하게 누워 있었다. 표지에는 아무런 제목도 없었지만 그 중앙에 선명하게 찍힌 기밀 마크와 내 이름의 약자가 눈에 박혔다. 한서연 관찰 및 인성검증 프로젝트.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파일을 펼치자마자 쏟아져 나온 것은 지난 3년 동안 내가 회사에서 겪었던 모든 순간들의 세밀한 기록이었다. 내가 언제 커피를 마셨고 어떤 부하 직원의 실수에 미간을 찌푸렸으며 야근 중 혼자 남았을 때 어떤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는지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 손끝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곳에는 단순한 업무 성과 평정서가 아니었다. 인간성 테스트, 극한 상황에서의 감정 동요도 대표에 대한 충성심과 사심 발생 시점 예측이라는 끔찍한 항목들이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때로는 남몰래 마음을 품었던 강진혁이라는 남자의 눈에 나는 단지 그의 거대한 실험실 안에서 굴러가는 한 마리의 실험용 흰쥐에 불과했던 것이다. 3년이라는 세월, 그 깊은 신뢰와 은은한 온기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철저하게 계산된 각본에 따른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난도질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빈 방에 혼자 내뱉은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눈물이 차올라 앞이 흐려졌지만 울컥 치솟는 배신감과 모멸감이 그 눈물을 순식간에 말려버렸다. 내가 그에게 보여주었던 수많은 미소와 눈물, 서툰 설렘까지도 그는 옆에서 팝콘을 씹으며 구경하듯 관찰하고 채점했을 것이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다. 그 순간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강진혁이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의 서늘함 대신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듯한 여유롭고도 소름 끼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고
책상 위에 펼쳐진 그 잔인한 실험 보고서와 함께 품속에서 구겨진 사직서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넓은 책상 위로 그것들을 사정없이 집어던졌다. 종이들이 어지럽게 흩날렸고 나의 분노 어린 눈빛이 그의 차가운 눈동자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대표님, 이따위 쓰레기 같은 장난치려고 저를 3년 동안 옆에 둔 겁니까?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그러나 강진혁은 내 거친 행동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를 천천히 내려다보더니 이내이생의 것이 아닌 듯한 나른하고도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와 코앞에 멈춰서며 낮게 속삭였다. 한서윤 씨, 착각하지 마. 사직서는 수리 안 해. 그리고 이 게임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 만큼 초라했다. 지난 3년간 내가 쌓아올린 커리어, 치열하게 버텨낸 야근의 밤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났던 미련한 감정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단 한 장의 차가운 보고서 앞에 무참히 부서져 내렸다. 나는 내가 진심을 다해 일했던 그 공간이 사실은 거대한 우리였고 내가 그 안에서 혼자 피식거리며 제주를 넘던 한 마리의 실험동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대표실의 문을 박차고 나온 순간부터 내 가슴 속에서는 서늘한 불길이 치솟았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곳에 단 1초도 머물 수 없었다. 내 자재로 빚어낸 존엄성이 그 남자의 차가운 눈빛과 계산적인 손끝 아래서 능욕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곧바로 사직서를 작성해 모니터 구석에 남겨두고 개인집 몇 개만 챙긴 채 사옥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악물고 참아냈다. 내 마지막 자존심만큼은 그에게 짓밟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발걸음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절망적이었다. 당장 다음 날부터 나의 현실은 벽으로 가로막히기 시작했다.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넣은 지원서는 이유도 모른 채 번번이 서류 심사에서 낙방했고 업계 아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해봐도 하나같이 묘한 태도를 취하며 피하기 바빴다. 서윤 씨 미안하지만 지금 우리 쪽에서는 전화를 끊는 목소리마다 묻어나는 난처함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진혁. 그 남자의 서슬퍼런 입김이 내가 숨을 쉬는 모든 공간까지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아있던 내게 청천벽력 같은 문자가 날아들었다. 살던 오피스텔의 임대 계약이 돌연 집주인의 사정으로 해지되었으니 일주일 안에 방을 비워달라는 통보였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벼랑 끝으로 몰린 듯한 지독한 고립감이 전신을 조여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미로 속에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남자의 손바닥 위에서만 굴러다니던 허상에 불과했던 걸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나 같은 게 뭐라고?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참으며 나는 마지막 남은 오기를 다해 이 사태의 원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다시 회사가 있는 빌딩으로 향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비록 온몸이 떨리고 숨이 막힐지라도 그 남자의 눈을 똑바로 보고 묻고 싶었다. 왜 내 삶을 난도질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올가매는지. 로비의 회전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았고 나는 멍한 눈으로 그 앞을 가로막아 서는 거대한 그림자와 마주했다. 숨이 턱 막히는 압박감. 고개를 들어 올리자 언제나처럼 빈틈없이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강진혁이 서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차갑고도 섬뜩한 비틀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와 내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어디를 가려고 그랬어, 서윤아. 내가 없으면 너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네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넌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 영원히 내 거야 넌. 사방이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내가 어디로 이직하려 하든 어떤 회사의 문을 두드리듯 그 손길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정확하게 내 앞길을 가로막았다. 3년 동안 내가 쌓아온 경력과 인맥이 강진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날 향한 그의 집요하고도 치밀한 소유욕의 표현이었다. 더 이상 이대로 도망칠 수는 없었다. 스스로 자존심을 지키겠다며 악을 쓰던 시간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문이 열리고 그 서늘한 공기를 이끌며 강진혁이 걸어 들어왔다. 언제나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 차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그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걸음걸이에서 미세한 조급함이 느껴졌다. 고집 부리는 것도 이쯤 되면 병이야, 한서윤. 그가 내 책상 앞에 멈춰서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냉랭한 톤이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숨길 수 없는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내가 그의 완벽한 계산과 실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처음 마주하는 진짜 감정이었다. 차가운 가면 뒤에 감춰져 있던 불안과 집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게 병으로 보이십니까? 사람 마음을 실험실의 쥐처럼 기록하고 관찰해온 당신 눈에는 내가 또 다른 장기말로 보이겠죠. 내가 악에 받쳐 목소리를 높이자 강진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틀어졌다. 그는 천천히 내게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숨이 멎을 듯한 압박감 속에서 그의 체향과 묵직한 서늘함이 피부로 스며들었다.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 네 말대로 전부 다 내 통제 안에 두고 싶었던 완벽한 실험이었겠지. 하지만 그가 말을 멈추고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대표라는 자리에서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너를 지켜보던 3년 동안 내 모든 계산은 완전히 박살났어. 네가 웃을 때, 네가 힘들 때, 네가 나를 보며 흔들리던 그 눈빛 하나까지. 내 그 어떤 철저한 계획 속에도 없던 변수였단 말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집착하게 만든 건 바로 너야, 한서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달콤하기보다 너무나 잔인하고 위험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또 다른 감옥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나를 향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강진혁은 주머니 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앞에 툭 던졌다. 탁자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도망치고 싶으면 이 계약을 거절해. 하지만 기억해. 넌 영원히 내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어. 반대로 이 손을 잡는다면?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시선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도끼와 함께 나를 온전히 가지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네가 원하는 모든 걸 줄게. 내 모든 세계를 너와 공유하겠어. 위험한 배팅이었다. 이 손을 잡는 순간 나는 다시 그의 철저한 통제와 지독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비참하게 짓밟히며 끝내기에는 그가 내민 손에 담긴 진심이 너무나 무겁고 강렬했다. 나는 떨리는 숨을 길게 몰아쉬며 시선을 내렸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손을 뻗었다. 차갑게 식어있던 계약서 위로 나의 손가락이 닿았다. 더 이상 도망자나 실험 대상이 아닌 그의 세계를 뒤흔든 유일한 변수로서 나는 강진혁이 내민 위험한 계약서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를 향한 내 눈빛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서늘하고도 굳건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그 남자의 체스판 위에서 가장 쓸모있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말에 불과했다. 모든 감정과 호의가 철저하게 계산된 실험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를 떠나려 했다. 하지만 강진혁은 나의 탈출구마저 치밀하게 차단한 채 내 앞에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오늘 그 차가운 거울 같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사무실 안은 차가울 정도로 조용했고 에어컨 바람만이 미세한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강진혁은 느릿한 동작으로 서류 봉투를 내 앞으로 밀어밀었다. 그 안에는 내가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 제출했던 사직서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빨간 펜으로 처참하게 그어 있거나 찢겨 있지 않았다. 대신 그 옆에는 완전히 새로운 고용 계약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더 이상 피할 생각은 없군, 한서윤. 그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이었다면 그 음성에 심장이 내려앉았겠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나는 가볍게 숨을 몰아쉬며 그 새로운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가 스치는 서걱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조항들은 놀라울 정도로 파격적이었고 동시에 위험했다. 더 이상 상사와 비서라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서로의 패를 쥐고 흔드는 위험한 동맹. 대표님은 제가 또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지 기대되시는 겁니까? 내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그를 응시하며 물었다. 강진혁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것은 비웃음도 업무적인 미소도 아니었다. 그토록 감추려 애썼던 그의 진짜 본 모습, 즉 흥분과 집착이 뒤섞인 위험한 호기심이었다. 데이터는 이미 충분히 수집했어. 이제는 변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변수와 함께 기꺼이 흔들려 볼 차이지.
그의 말은 충격적이면서도 묘한 쾌감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더 이상 그가 짜놓은 판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 역시 그의 빈틈을 노리고 그의 차가운 심장에 파호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플레이어로 거듭난 것이다. 나는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며 서류 끝에 내 이름을 정교하고 단단하게 적어내려갔다. 펜 끝이 종이를 파고드는 감각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우리를 둘러싼 공기는 여전히 아슬아슬하게 팽팽했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사랑이라기엔 너무 파괴적이고 비즈니스라기엔 너무 뜨거운 도박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위험천만한 판 위에서 기꺼이 주사위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만약 당신이 한서윤의 자리에 서 있다면 이 차가운 눈빛의 사내와 함께 끝을 알 수 없는 이 위험한 사랑의 반, 바이도박을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